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11월 3일 날에는 저희가 대통령만 뽑고 또는 뭐 국회의원만 뽑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또 하나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결정을 하는 게 이제 프로포지션이라고 해서 법들을 만드는데 국민투표로 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프로포지션이 12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선거를 하실 때 이 중에 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거는 세금을 늘려서 뭐 학교를 돕자, 퍼블릭 스쿨에 펀딩을 더 해주자, 또는 그러기 위해서 프로퍼티 텍스를 특히나 좀 비싼 것들 위주로 뭐 300만 불 이상의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올리자, 또는 공공의료,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 기간을 더 늘려서 그러기 위해서 또 펀딩을 더 하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모아서 내자, 그러니까 세금을 걷자라는 얘기는 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일종의. 또는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쓰겠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겠다 할 때는 항상 어떤 금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그냥 공공학교에다 짓자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금 한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산할 거고, 그걸 하나하나 계산을 따져보면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은 이렇고, 이걸 세금이 들어오면 세금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쓰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 5년 또는 10년 동안 써서 그때쯤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좀 구체성이 있어야 좀 투자 계획서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프로페셔널한 프레젠테이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포지션들이 옳으냐 그르냐, 찬성이냐 반대를 떠나서 항상 특히 돈 문제를 다루는, 세금을 늘리고 예산을 더 집행하는 이런 프로포지션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치고, 좀 오늘 제가 다루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또 변화가 될 만한 내용들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프로포지션 16이라고 하는데요. 프로포지션 16은 예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흑인들 또는 뭐 소수민족들, 이 사람들은 항상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저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면 시험을 보고 그러면 점수가 다른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학생들은 더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낮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달아갈 수 있는 자리를 내주자. 좀 익스트림한 엔드에서는 이런 example들이 있죠. 흑인 몇 프로, 아시안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쿼타를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그래도 이 쿼타 안에서는 이 그룹 안에서만 경쟁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성적이 좋은 백인들이 나는 붙어야 되는데 흑인들 자리 주니까 난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소송이 되게 많았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고 논쟁이 굉장히 컸는데, 이런 논쟁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프로포지션 209, 그러니까 209번이 있었는데, 이 프로포지션이 이런 affirmative action을 아예 금지합시다. racial origin, 그러니까 인종 또는 gender, 이거에 근거해서는 차별을랑 아예 이걸 생각하지 않고 뽑읍시다. 이거는 학교만이 아니라 직장도, 이제 특히나 정부기관의 직장은 사립이나 어떤 사설 직장도 문제겠지만, 명확하게 법안 이권과의 차이는 공립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정부기관의 어떤 잡들, 일자리들에서 나타나거든요. 이때 아예 이걸 consider 자체를 하지 맙시다 라는 것이 현재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을 다시 바꿔서 affirmative action을 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럼 affirmative action을 하게 해주면 이제는 다시 race based, 그다음에 sex based, 이런 consider factor를 가지고 consider 한다, 이걸 가지고 뽑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예전과 지금은 또 다른 게, sex based라고 할 때는 이제 sexual orientation의 문제입니다. 젠더에서 남과 여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성들을 좀 더 우대해주고 더 좀 도와줘야 된다라는 차원보다는 좀 더 크고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affirmative action이 있으면 흑인은 몇 프로, 아시아는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냐. UCLA 지금 학생들 뽑히는 숫자를 보시면요, 아시안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입학 확률은 더 높다면 높거든요. 그 반면에 라티노 분들은 인구 대비해서 합격하는 그 라티노의 비중은 좀 작은 편이고, 뭐 이런 식이면 라티노 비중이 늘어나겠구나, 흑인 비중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아시아는 줄어들겠구나, 백인도 그렇겠구나, 뭐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것도 문제지만 직업의 문제, 아까 말한 그 시나 주에 정부들이 지원을 하야 할 때에도 역시 이거를 컨시더 하게 되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로 하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냐면 그냥 각자 이거를 컨시더 해도 좋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흑인이 50%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법인데, 연방 대법원의 예전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식입니다. 쿼타제로 해서 아예 몇 프로 정해놓고 하는 거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정해져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뒤집혀지지 않는 한은 어렵죠. 근데 이 판례가 뒤집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이렇게 하면 저번에 우리가 또 헌법 그 연방 대법원 공부했듯이 보수적인 판사님이냐 진보적인 판사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보수적인 판사님이 에이미 베럿까지 들어가서 거의 6대 3의 비율로 가버리면 이 affirmative action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 판례가 최소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어 타제는 어려워진다 이거죠. 코어 타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방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뽑으면서 사실은 diversity라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인종을 컨시더 해도 좋다. 그거는 연방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판례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을 열어놓죠. 그러면서 affirmative action은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Proposition 16이 통과되면 이 둘이 그러니까 오버랩되는 이 지점에서는 허용이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꽤 높아지죠.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yes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21년도 이제 대학 입시 UC 학교들이 많겠죠. 이 학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뭐 입학생 수가 늘고 줄고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인다. 그러면 분명히 소송이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캘리포니아 정부나 시 정부에서 LA 시 정부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거를 나는 그 프로포전 16 이번에 패스했는데 이거에 맞춰서 우리는 정책을 바꿉니다. 해서 뽑히면은 이 중에 이제 또 떨어지신 분들이 나는 백인인데 나는 그래서 성적이 난 나쁘지 않았는데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부당하다 하는 식으로 또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오르고 올라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이 프랍 16에 대한 어떤 케이스가 나와서 그 시점에 연방 대법원 판사님들이 또 이걸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다른 프로포지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